자, 고분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분자는 단위체들이 모여서 고분자를 만든다 했는데요. 단위체들이 모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중결합 같은 것들이 풀어집니다. 그럼 뭐라 부른다고요? 첨가 중합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첨가 중합을 통해서 플라스틱 합성 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에틸렌이 첨가 중합을 통해서 폴리에틸을 만든다든지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타이렌 만드는 그런 놈들이 이제 대표적인 놈들이었습니다. 반면 축합 중합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특히 에스터 결합이라든지 또는 아마이드 결합이 만들어진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고분자가 만들어지면 단위체의 작용기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작용기를 가지고, 이게 뭐 테르프탈산이라는 이름일 건데요. 요 놈하고 에틸렌 글리콜 요런 놈이 반응을 시켜봤습니다. 그때는 이쪽에 OH하고 H가 빠지네요. 그래서 CO 파트가 쭉 있는 폴리 에스터 섬유가 만들어졌겠고요. 반면 요놈에다가 CH2가 뭐 한 6개쯤 붙일까? 요런 놈을 붙여봤어요. 이렇게 분 빠지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펩타이드 결합. 근데 펩타이드 결합은 우리가 단백질에서 이제 소개되는 거고, 그래서 요 CO 파트와 NH 남아 있는 요 파트에 대해서 합성 섬유는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래 폴리아마이드계 섬유로서 대표적으로 나일론을 제시한다 했습니다. 세상에 합성 섬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진 않았죠. 천연 섬유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천연 섬유가 뭐예요? 실크, 비단 말입니다. 비단은 아미노산 자체가 두 개의 작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과 또 다른 아미노산 사이에서 이렇게 OH 빠지면서 CONH라는, 그래서 아미노산끼리 했을 때 단백질 만들었을 때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것을, 반면 합성 섬유 만들 때는 아마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이드 결합은 아미노 가운데 C가 아니라 다른 탄소. 요 CO 파트하고 이게 NH. 그래서 결합 똑같아요. 그냥 이제 천연 섬유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이름을 쓰겠고, 합성 섬유에서는 아마이드 섬유라는 이름으로 아마이드 결합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다음 고무가 있겠네요, 그죠? 고무도 천연 고무가 있었습니다. 고무나무 수액을 가지고 했던, 얘는 탄소관에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뭐 몇 가지가 이쪽에 붙고 이중에 단위 이중 이런 정도 수준 될 것 같네요. 이게 첨가 중합을 하는 거죠. 양쪽에서 첨가 중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탄소 간에 이런 단일 결합 이중 붙이고 단일 붙이고, 뭐 여기 탄소 있고 많은 이래 버리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무가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신 고무는 탄성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황을 좀 첨가를 하면, 황을 첨가하면 탄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전 세계 고무량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 합성 고무가 만들었죠. 대표적인 합성 고무가 아까 봤던 분화 S 고무였습니다. 공중합이라 해서 서로 다른 단위체, 서로 두 종류의 단위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소개해봤습니다. 이제 책에서 한번 천천히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이름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단위체 이름 말입니까? 예,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거기에 계세요? 예,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대표적인 단위체 이름이 페이지가 페이지야. 100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02페이지. 한 석 장 더 넘겨보면 나와요. 이렇게 한 세 번째 장, 세 장 정도 더 넘겨놓으면
단체 이름 잔뜩 적혀 있어요. 1020이죠. 1022. 1020. 이 여자 풍선 불고 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틸렌, 프로필렌, 염화비닐, 요즘엔 또 이걸 또 바이닐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 보네요. 염화비닐, 뭐 아크릴론, 니트릴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천연. 예. 네?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 네. 이 천연 고무에서 예. 아까 질문 드린 게 이거 성함이래. 당시 이름이요? 네. 얘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있잖아. 그러면 다섯 개. 부타 다이엔 하면 되겠죠? 메틸계 하나 더 있으니까 그래서 이메틸 부타 다이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까 공중합을 통해서 이게 부타다이엔이고요. 플러스 여기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스타일이 되죠. 그래서 분화 S 공무 만들 때 이런 놈들을 사용했습니다. 뭐 실상 단체 이름들은 아마 이 책에 어딘가 보면 짜글짜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장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야? 1010. 잘 안 보인다. 어쨌든 고분자 폴리머라는 이름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원자를 포함하는 대단히 큰 보통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만 이상인데요. 그냥 생자로 아무거나 붙여놓고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만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단위체 모노머라 불러줍니다. 이 모노머들이 첨가 중합을 하든 또는 축합 중합을 하든 어떤 특정 규칙에 의해서 거대 분자로 만들어진 그것을 우리는 폴리머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서 부타다이엔이랑 뭘 더하면 요거요? 요거는 스타일덴이야. 저거 자체가 스타일이고 요게 스타일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중결합을 가진 이렇게 하면서 다 수소였으면 이름이 뭐였다고? 에틸렌이었잖아요. 근데 요게 CH3로 바뀌면 프로필렌이라는 이름을 쓰겠고요. CN 되면 아크릴로 니트릴, CL 되면 염화 바이닐 뭐 이런 식으로 벤젠골이 붙으니까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고분자가 생명과학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죠.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하면 단백질, 아미산들이 달라붙은 거, 핵산,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하잖아요. 뉴클레오타이드들이 폴리 반복된 거. 그렇게 천연 고분자들도 있겠고요. 물론 천연 고무 같은 천연 섬유 실크 같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됐습니까? (25.2) 합성 유기 고분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첨가 반응이라는 이름이네요. 이중결합이 풀어지면.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탄화수소를 저번에 얘기하면서 그 이중결합을 또는 삼중결합을 가진 놈들이 첨가 중합을 하게 첨가 반응을 하느냐 또는 뭐 치원 반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첨가 반응이 계속 쭉쭉쭉 일어나면서 고분자를 만들면 첨가 중합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중합이라는 것은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물이 빠지면 이처럼 물이 빠지면 탈수 붙이는 축합, 그리고 고분자 만들어지면 중합, 탈수 축합 중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세상에 꼭 물만 빠지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CL이 이렇게 붙어요. 좀 전에 COH 붙이면 아디프산이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이렇게 CL 붙으면 염화 아디프산 됩니다. 그럼 CL하고 수소 이게 빠지면 뭐지? HCl 빠지겠지.
예, 염화수소가 빠지면서 만들어진 나일론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물이 됐던 염화수소가 됐던 간단한 분자가 빠지면서 이해됐습니까? 그때는 축합중합됩니다. 대체로 축합중합은 열에 강한 경우들이 좀 많긴 합니다. 대체로 첨가중합은 대체로 열에 약한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세상에 꼭 그러는 건 상관없죠. 과학은 뭐 그렇습니다. 뭐 예외되는 항상 이거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합성 수지 얘기할 때 이걸 재활용하는 일련 과정에서 열에 의해서 쉽게 재활용이 가능하냐, 그렇지 못하냐 하고 있죠. 요즘에 뭐 요즘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몇 달 전부터 계속 강조됐던 게 뭡니까 하면 페트병 있잖아요. 그 페트병도 역시 재활용해서 그 합성 섬유로 재생하고자 하는 바람에 요즘은 재활용품 내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바깥에 껍질 다 떼내고 그렇게 해야 돼서 혹시 재활용품 여러분 처리합니까? 재활용품 여러분 처리합니까? 우리 아들이면 안 하려 하더라고요. 웃긴 건 처음에는 고분고분하게 재활용품 버리고 오더만 요즘 안 하래요. 그 결국에 내가 하고 있어요. 참고로 나중에 장가 갈 때 여러분이 먼저 뭐 옆에서 그런 거 매번 나한테 시켜라고 했으면은 평생 여러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뭐 대원 때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런 거 나 시켜요. 평생 내가 하고 있습니다. 웃긴 거 딸내미도 안 해요. 아빠가 해요. 하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첫 스타트를 누가 하느냐? 평생 합니다. 그 예전에 다른 원장님은 하는 소리가 자기는 음식물 쓰레기 절대로 못 버리겠대. 우는 냄새 나서. 예, 첨가 반응이었습니다. 이중결합이 풀어지는 일련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주 나오는 일련 문제가 뭡니까 하면요. 제일 첫 스타트하는 놈을 3중결합 가진 놈으로 첫 스타트 할게요. 첨가된다는다? 쉽게 첨가되죠 이거. 요 놈이 수소와 첨가를 시켜보습니다. 뭐가 만들어집니까? 에틸렌 만들어지죠. HCl과 첨가를 시켰습니다.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때 했었는데. 여기 C 붙이면 됐잖아. 이게 염화 반응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중합 반응을 시켰어요. 이름 뭐지? 중합. 당연히 첨가 중합이죠. 이게 이름이 뭔데요? 그러니까 폴리 에틸렌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게 이름 뭐라고요? 염화 반응이에요. 그럼 이게 첨가 중합이 되면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염화 바이닐이 폴리 반복된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얘는 쉽게 열에 의해서 쉽게 재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얘는 함부로 태워서는 곤란하다 했습니다. 염소 때문에 다이핀 같은 그런 발암성 물질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완전 연소시키면은 돼요. 이게 다이옥신인데요. 완전 연소시키면은 문제가 없는데 소각장에서 완전 연소가 잘 안 이루어지네요. 특히 개인적으로 태울 때 말입니다. 나무 태우면서 플라스틱 던지 넣으면 시커멓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짜증이에요. 완전 연소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물. 그지? 그러면 염소가 뭐 연소된다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염소산 같은 것들 만들겠죠.
뭐 그런 정도라면 문제되지 않은데 이런 형식으로 불완전 요소되면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라든지 또는 환경 호르몬적인 특징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 소각장이 고온이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돌릴 필요가 없어. 돌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우리는 소각장을 하는데 이제 물이 많은 음식물들이 많이 들어와요. 소각장 온도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방해해요. 외국에서는 이제 뭐 음식물에 물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처럼 뭐 국 많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래서 소각장 효율이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소각장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렇다고 땅에 묻기도 양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방 자치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중앙에서 야 너 거기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 해 그러면 끝났을 일인데 군사독재 시절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오는 쓰레기 못 받겠다. 그래서 서울의 쓰레기는 어디다 버렸습니까 예전에? 인천. 아니 난지도에 버렸죠. 난지도에. 그러다가 이제 인천 쪽에 버리고 있는데 못 받겠다 하잖아요. 서울 쓰레기는 어디다 떠야 되죠? 한강에 풀어야 되나? 그렇다고 그 비싼 강남 땅덩어리에다가 매립지 만들겠다고요? 뭐 얘기도 생기네요. 그래서 고분자 화학 쪽에 만약 들어가게 되면 이런 단위체들이 만들기 전 단계들, 단위체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고분자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 연속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특히 이제 축합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형태를 통해서 단위체들이 누군지 챙겨내는 거 그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테플론 얘기 해봤죠? 두번 뒷페이지에 보시면 테플론 얘기가 나오겠네요. 테플론 얘기가 있었다. 요거 첨가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거 열에 강하다 했죠. 그래서 주방기구의 코팅제로 많이 쓰는 게 요 테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PVC,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도 준비되어 있네요. 폴리프로필렌. 얘는 폴리프로펜인데 폴리프로필렌이 관용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018쪽까지 천천히 한번 더 읽어봐 주십시오. 예. 이게 이거 여기다 적으신 게 예. 아이소프렌이랑 예. 콜린 시스 아이소프렌이라는데 예. 여기서는 여기 왜 N이 붙은 거예요? 왜 N이 붙은 거예요? 아 그게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가 있다는. CH2가 많다는 뜻이에요? C2H4가 많다는 뜻이죠. 한두 개가 아니라 여 수천 개들이 달라붙는 많다는 뜻입니다. 요 뒤에 우리가 첨가중에서 폴리에틸렌 만들 때도 이렇게 해서 뒤에 N 쓴 거는 그게 많다. 단체들이 여러 개가 첨가가 됐던 축합이 됐던 많이 달라붙었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많다는 게 이쪽으로 CH2가 쭉 연결돼 있거든요. 아니 그런 분자가 이런 분자가 많이 아, 그러니까 요 앞에 가로를 쳐주면 참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보셨습니까? 뒤쪽 보겠습니다. 1019페이지 쪽에 있는 놈인데요. 예, 요 놈은 천연 고무 만드는 방법들이 여러분한테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생기고 여기에 CH3 메틸기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관용명으로는 아이소프렌 또는 뭐 이소프렌이라고 불러주는, 옛날에 이소프렌 했는데 요즘에 아이소프렌이라고 불러주는 관용명이고요. 아이소프렌명으로 따지면 메틸기가 두 번째 있는, 그렇지? 2메틸 부타다이엔 뭐 이런 정도로 아이소프렌명으로 붙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첨가 중합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이중계가 풀어지고 여기 이중계가 풀어지고 해서 가운데 이중계를 만들고 양쪽은 단위가 되면서 많게 되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천연 고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SBR이라는 글자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 고무나무 수액 그 밑에 클로프렌 아래쪽에 SBR은 공중합체다라고 해놨죠. 확인되셨습니까? 조금 굵은 글씨로 SBR은 공중합체 찾습니까? 그 위쪽 글자 한번 봐보십시오. 스타리엔과 부타다이엔이 서로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글자 찾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스타리엔이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벤젠고리가 있는 이게 스타리엔. 부타다이엔은 이중 단일 이중 이렇게 되겠죠. 수소 표시 안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두 종류가 공중합했다. 이해됐습니까? 예. 네. 이거 홀리시스 아이소프렌 있잖아요. 쌤이 저거 천연고무 만들어지는 과정이 예. 전자 하나 바꿔 이렇게 이동하니까 하셨잖아요. 예. 근데 CH2가 양쪽 끝에 있는데 원래는 CH2가 이렇게 돼 있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시면 되죠. 근데 연결이 되면은 전자 하나가 H 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전자 원래 두 개 있었잖아요. 네. 하나의 전자 이쪽으로 가고 하나의 전자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도 전자 두 개 있었잖아요. 네.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갔죠. 네. 옆에도 똑같이 이중결에 있던 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 전자 사이에 단위결합을 만들 것이겠고요. 탄소랑 탄소 사이예요. 그렇죠. 아, 네. 아, 네. 이쪽도 여기에 이중돼 있던 이 전자 하나가 왔잖아요. 그럼 또 다시 단위 만들겠죠.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중이 풀어졌고 여기도 이중 풀어졌는데 전자 하나가 다시 왔으니까 요 사이에서 뭐 하겠다? 이중결을 만들어서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탄소 하나, 둘, 셋, 넷 사이에 단일, 이중 단일 많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뭐 메틸기 여기 CH3 붙이고 나머지 수소 붙이면 얘기가 끝날 일입니다. 그런 거죠. 됐습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중 풀겠고 여기 이중 풀겠고 이중 풀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탄소 사이에 단위결합했죠. 이렇게 벤젠골이 있습니다. 여기 탄소 4개는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이중 단일이었던 부타 다이엔이 단일에 이중 단일하고 요쪽에 나왔던 전자, 이쪽에 나왔던 전자가 다시 이쪽으로 붙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많다. 분화 S 고무 이렇게 되겠죠. SBR에 불러주는 분화 S 고무는 이런 형식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가 한 종류가 있었다면 그리고 단체가 두 종류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첨가 중합에 대해서 단체가 두 종류 있다면 이제 뭐 공중합이라는 이름을 썼다 했는데 뭐 그래봐야 첨가 중합입니다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합성 고무는 분할수 고무라 하면 천연 고무는 그냥 천연 고무예요. 예, 그렇죠. 다만 천연 고무 자체의 생산량도 적을 뿐더러 천연 고무가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이래서 자동차 타이어를 천연 고무로 만들겠다면은 원하는 물성 금방 타이어 터지겠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그런 합성 고무로 만들고 그것 갖고도 부족하니까 그 합성 고무 사이에 와이어 집어넣고 그런 것들 하고. 그럼 라텍스는 뭐예요? 라텍스는 내가 천연 고무 쪽에 있는 건데 그거 공기 발포시켜 갖고 좀 뭐지 이거 탄성이라고 보건력이 있는 뭐 그런 것들 되겠죠. 선생님, 그 결합을 할 때 오직 일자로만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상 지그재그죠 실제로. 그리고 탄소 간의 이중 결합은 어차피 한 평면에 있고. 그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입체적으로 생겨나요? 물론. 근데 그게 한 평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평면 위에 또 적층되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분자 사이에 일렉트론 작용하고요. 아 그렇게. 예. 한 겹만. 그리고 이제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물성이 한 겹만 되길 원하는 실제로 한 겹은 아닙니다, 그렇지? 얇은. 그래서 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얇게 이제 뽑아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뭐 냉동식품 포장재라면 상대적으로 두껍게 해야 되겠죠. 냉동식품 자체가 이제 무겁고 끝이 경우에 따라서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그걸 견디려면. 그래서 우리가 비닐봉지라 불러준다, 비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염소가 들어가는 염화바이닐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폴리에틸렌이에요. 일반적인 우리 비닐봉지는.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비닐봉지를 색소 넣어갖고, 색소가 없으면은 그냥 투명한데 색소 넣어서 뭐 붉은색, 검은색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것들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뭐 만들까요? 폴리에틸렌 재활용해서 만든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고무다라이, 그 붉은색 고무대야. 아 네. 그러니까 뭐 발음하기 편하게 다라이 이렇게 하는데 고무대야 있잖아요. 그 고무대야 보면은 좀 푸석푸석한 느낌 들지 않아요? 예. 거기다가 옛날에 못 모르고 김장 많이 했죠.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나온 고무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하는 거죠. 그 옛날에 뭐 애들 목욕시키고 다 했던 건데 김장도 하고 그런 거에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뭐 앵간히 들어온 거는 뭐 견디는 면역들이 오랫동안 이제 누적됐고.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고무대야라고 하는 것들에 김장 잘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한바탕 또 그 신문이라든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이게 그런 좀 원하지 않은 물질들이 연출될 수 있다. 김장하는 이런 물량 관련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얼마 전 뭐 괜찮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햇빛도 받으면서 안에 분자들이 부셔지면서 그래 보면 오래된 고무다에는 가루가 풀풀 날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에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미디어 이런 데서 또 김치를 담그는데 그런 고무대야에서 담그는 그 음식점을 보고 정감이 떨어져서 못 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뭐 좀 더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그래서 김치 공장 뭐 해석하는 그런 데는 보면 다 스테인리스로 해가지고 나름 위생적으로 하고. 예전에는 뭐 그냥 고무대야 거기다가 말 그대로 김치 박박 담고 물북 쓰고 막 애들 목욕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이제 솔로 팍팍 긁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라스틱 가루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많았고, 그런 것들 다 또 마시고. 실제로 이제 단독주택 옥상에 있는 물탱크도 다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것들 몇십 년 햇빛은 쬐고 그러니까 좋을 리가 없죠. 자, 두 번째 거 보면 축합반응이라는, 축합중합이라는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일론 66, 헥산 메틸린 다이아민과 아디트산 뭐 그런 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나일론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원래 CH2 하면서 메틸렌 구조라는 이름을 썼다 했죠. 기억나십니까? 메틸렌 구조. 메틸렌 구조가 몇 개 있느냐? 메틸렌 구조가 6개. 헥사메틸렌. 이게 NH2가 아민기거든요. 아민기가 양쪽에 2개 있다 해서 다이아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CH2에 4개 있고 이쪽에 COH 카복실가 있었던 뭐 아디프산 그렇게 해서 H하고 OH 빠지는 물 빠지는 타이스 축합을 통해서 여기서는 NH가 나오고 이쪽에서는 CO가 나오는 아마이드 결합이 이루어지는 폴리아마이드 섬유 그게 나일론 만드는 과정이다 되겠습니다. 벤젠골에 COH 있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라이콜을 통해서 폴리에스테르 섬유 CO 파트가 있는 에스테르 섬유도 만들었다. 특히 이렇게 합성 섬유가 만들어지면서 천연 섬유. 아까 천연 섬유 하면서 소개가 좀 덜 됐는데요. 비단은 당연히 고가의 제품이었죠. 일반 사람들은 뭐 입었습니까? 면이죠. 면,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의 단체는 뭡니까? 그렇죠,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요 위치 있고 또 여기 뭐 OH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 빠집니다. 이해됐습니까? 물 빠지면 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걸 탄화수 유도체 할 때 에테르 결합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에테르 결합. 요즘에 이제 발음을 이터 또는 뭐 에터 이렇게 발음한다는데 요것들이 이제 글루코스 결합이라는 이름으로 섬유에서 쓰이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포도당이 글루코스 결합을 해서 쭉 만들어지면 알파 포도당이 쭉 연결되면 녹말이에요. 베타 포도당이 쭉 연결되면 그게 셀룰로스입니다. 그래서 면, 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천연 섬유로 사용될 때 에스터 결합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쉐이크랑 차이점이 없어요. 둘 다 포도당 결합이면 쉴크는 비단은 아민산 사이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쉴크 아미노산은 이쪽에 COOH 파트와 수소, 알킬, 아민기 이렇게 해서 축합중합표에서 CONH의 펩타이드 결합이 보이고 있는 게 그게 실크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건 면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면섬유로 되죠. 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면섬유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성이 되겠죠. 나일론 장점은 뭐겠습니까? 이대로 신축. 나일론의 장점은 일단 굉장히 질겨요. 질기다 보니까 면으로는 필론 강성을 만들려면 좀 두꺼워야 되겠죠. 나일론 훨씬 더 가늘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열 가소성도 예. 나일론의 특징이 있어요. 나일론은 열을 가해가지고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일론은 그리고 열을 가하면 뭐 타죠, 실제로는. 됐습니까? 그래서 시상 열 가소성이다 해석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합성 술칙에 사용되고 있는 그때 용어예요. 합성 고부나 합성 섬유는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나일론으로 해놓으면 얘는 흡수성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대신 이제 아까 말했지만 가는 실로 만들다 보니까 좀 얇게 만들 수 있고. 이제 흡수성의 역할을 해주는 그 부분이 원소 때문이라고 하는 건 아니면 구조 때문인가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 부담 보면 오도 하이드록시기 잔뜩 있잖아요. 네. 이 하이드록시기가 물을 잘 흡수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나일론은 뭐 그런 흡수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속옷의 재료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얘는 흔히 말하는 저기 완전히 야시하게 가느니까 좀 비치게 그때 사용되는 거죠. 대신 흡수성은 없으니까 여성의 중요 부위 쪽에서는 이제 다른 면섬유 조금 격된 여기 격대 나오죠.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뭐 여성 건강 입장에서는 당연히 면섬유가 이게 훨씬 더 한데 이런 것들이 선호되는 사람들이 있죠.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문자의 뭐 기본적인 질문 중에 뭡니까 하면 이렇게 단위체를 던져놓고 합성된 모양을 만들어라 또는 합성된 걸 통해서 단위체가 누구야를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축합 중합에 대해서 만드신 놈들 보면 이런 아마이드 섬유 폴리아마이드 계열이 있다면 이 사이를 끊어서 H 붙이고 여기 H 붙이고 그렇게 하면서 단위체들을 뽑아낸다든지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5.3 볼까요? 단백질 보겠습니다. 단백질 단위체는 누구? 아미노산하고 있네요, 그죠? 아미노산 20종류의 아미노산 요즘 뭐 22종류 하는 데도 있더라.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축합 중합을 통해서 탈수 축합 중합을 통해서 단백질 만들었다 하네요. 그걸 하기에 앞서서 25.1표를 한번 봐보시면은 각종 단위체들과 그 고분자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뭐 적으려고 했던 뭐 그런 놈들이네요. 에틸렌, 프로필렌, 프로펜이 아유팩 정식 명칭이고요. 프로필렌은 관용명입니다. 마찬가지 메뉴에 있는 에틸렌은 관용명이고요. 아유팩 정식 명칭은 에텐 되겠습니다. 뭘 써도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놈이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 이런 형식으로 쓰고 있죠. 폴리프로필렌은 이 녹는 점이 좀 더 높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용출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바.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있잖아요. 그거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 데워도 괜찮은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참 내려가면 스타이렌이라는 놈이 있죠. 되겠습니까? 폴리스타이렌 이거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어떻게 돼? 아작나죠. 녹는집이 낮아서 금방 녹아버립니다. 그건 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 번째 염화 바이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고분자 PVC가 되겠죠. 이 놈은 아까 말했던 재활용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아크릴 섬유로서 정전기에 엄청 일어나는 놈입니다. 얘의 흡수성 좋을까요? 흡습성 물 흡수 잘합니까? 못하죠. 테트라플로르에틸렌 테프론 만들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얘는 열에 굉장히 강한 놈이죠.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 흡수성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아크릴 섬유로 만든 목도리라든지 또는 옷 이런 것들 물 잘 흡수하던가요? 니트는 니트 웨어라는 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거 말하는. 니트라는 옷 한번 검색해 볼래요? 뭐 어떤 옷이죠? 니트가? 그
뜨개질해서 만들듯이 하는 그런 게 니트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섬유로 니트를 만드냐 하는데요. 아크릴 니트릴 요거는 흡성 없습니다. 그 외에 부타다이엔들 준비될 수 있었죠. 뒷페이지 보시면 또 아미노산 몇몇 가지 아미노산의 단체들이 나오고 있네요. 아마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들어봤던 이름들일 것 같습니다. 알라닌, 트립토판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죠. 어쨌든 이런 아미노산 사이의 축합 중합을 통해서 펩타이드 결합 만들어지는 거, 펩타이드 결합 1025페이지에 펩타이드 결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외에 뭐 단백질의 구조 해석화나 이런 것들은 뭐 생명과학 쪽에서나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어디까지 하면 되나? 1028쪽까지 한번 쭉 읽어봐 주십시오. 뒤에 있는 것도 핵산이로서 뭐 과학에서는 뭐 그렇게 당장 필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끝났나? 예, 끝까지 한번 좀 읽어봐 주십시오. 생각과 예. 합성수지 종류가 예. 대표적인 플라스틱이라는 예, 합성수지 플라스틱.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이제 재활용 가능하냐 안 하냐. 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플라스틱 재활용하겠다고 아둥바둥하는데, 그죠? 미국에서 그냥 땅덩이 넓으니까 막 매립하고 그렇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그 재활용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재활 효율이 높지 못해요. 실제 플라스틱 그 재활용 분류장 들어가서 재활용 실제로 사용되는 것도 한 20% 내외 정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재활용해서 만드진 제품들의 품질도 아까 봤듯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그나마 재활용해서 품질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게 아까 봤던 그 페트병 있잖아요. 폴리에틸렌, 뭐 테레프탈레이트 뭐 아마 그렇게 되는 이름일 텐데요. 그게 그나마 나중에 이제 섬유로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에서 그냥 다시 새 거 만드는 게 싸게 먹혀요.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정작 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미국에서는 재활용 그딴 거 생각지도 않죠.